최근에 또 반도체 기사 관련해서 제일 많이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네. 네, 챗 GPT 포함해서. 예. 네, 결국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본격 열렸다, 대중적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AI 반도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일단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아주 최첨단 메모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쓰이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해하셨네요. 네. 아까 이제 스포츠카 비유를 했는데 네. 스포츠카가 진짜 잘 달리려면 전용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전용 타이어에 해당하는 게 메모리에서는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HBM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엔진과 타이어의 궁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특수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네. 그러니까 되는 거죠. AI의 네. 적합한 특수 타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산 그 장치와 네. 연결해서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게 메모리인데 연산 장치가 좀 얹어져 있는 반도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일종의 그 메모리하고 CPU 또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는 NPU라고 하는데요. 네. NPU하고 그 메모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연결 부분에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놔서 네. 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좀 있다고. 그럼요. 우리 와서 메모리 강국이니까 네. 기술이 좋죠. 네.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겁니다. 이거의 표준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를 그렇네요. 들자면 그렇겠네요. 어떤 스포츠카를 설계한다. 그럼 스포츠카 엔진 다 만들고 그 출력에 맞는 타이어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 서로 이제 궁합이 맞춰지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세상에 한 가지의 HBM으로만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한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옛날에 CPU는 인텔, AMD 두 회사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네. 인공지능 반도체는 각 회사별로 다 자기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듭니다. 지금 구글도 TPU 있죠. 구글 TPU가 있고요. 뭐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도 자기 그 칩이 있어요. 뭐 화웨이도 중국 회사들도 잘 만듭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도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사실은 화웨이가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린 시리즈가 최초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 해당하면서 성능은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거 좀 잠깐 딴 얘기긴 한데, 사실 화웨이는 정말 활동을 못할 정도로 미국에게 약간 때려 맞은 정도였잖아요. 맞죠? 네. 요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웨이는 진짜?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화웨이는 경쟁은 계속해야 돼요. 그럼 5나노, 3나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7나노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대책은 뭐냐면 7나노 반도체를 가지고 5나노처럼 또는 3나노처럼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패키징의 그 다음 버전에 해당하는 그 패키징이라고는 좀 올드해 보이니까 요새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칩넷 기반의 이종 집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 CPU들을 만들 때 작게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어 붙여서 마치 하나의 칩처럼 고성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도 지금 자국화를 눈에 안 띄게 어딘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 패키징의 1등 회사가 중국 회사였어요. TSMC가 하기 전에요. 패키징 자체만요. 그러니까 TSMC가 하는 그런 패키징 말고 옛날 방식의 패키징 회사의 세계 1위 기업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패키징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거기가 그 중국하고 그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에요. 차세대 기술을 누가 개발하는가? 칩넷 기반 이종 집적,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기술, 여기서 지금 미국은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 정도로까지 이제 중국을 꽁꽁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서 중국 반도체 여기까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나노로 5나노 성능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5나노 그 못 쓴다고 죽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 좀 핸드폰 좀 납품면 어때요? 다 사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이 잠식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13억 인구가 자국화에 진짜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좀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웬만하면 우리랑 같이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자꾸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립화를 하게 되고 우리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저쪽을 다 조금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만 따로 하자. 아 정말 사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HBM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AI에 지금 좀 적합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 회사들이 주문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SK 하이닉스 거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AI 반도체 AI 좀 개발하는 데들이 제일 먼저 녹화하는 회사들 아닌가요? 그렇겠죠. 당연히 메모리 1위니까요. 뭐 그런 쪽에서 우리는 항상 선두 기술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AI에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인텔이 CPU를 만들었는데 그 C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봤더니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회사별로 화웨이면 화웨이, 뭐 구글이면 구글, 자기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내는 칩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전력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네. CPU인데 안 쓰는 걸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CPU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칩 같고 막 1조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일을 시키면 그 순간에 일을 하는 거는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이 반도체 소자들은 놀고 있냐면 전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 버리고 필요한 반도체만 딱 써서 하는 게 오히려 인공지능 반도체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최적화된 반도체들을 많이 쓰면 전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각자 자기에 맞는 칩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팹리스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 팹리스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의 데이터 센터 하는 것까지 좋은데 만들어 줄 데가 없으니까 다 TSMC나 뭐 삼성한테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이 좀 요즘 그래서 약간 그런 방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러면 그동안에 인텔은 그럼 이제 우리 CPU 안 사주니까 이제 우리 망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잘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마 다음 세대는 이럴 겁니다. 내가 구글, 뭐 화웨이, 뭐 이런 페이스북, 메타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필요한 각각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해줄게. 너네들 그렇게 회사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라고 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천하통일이 되겠죠. 이제 그게 아마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를 좀 끼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 천하통일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그 구글처럼 특화된 분야에 그 만든 반도체를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반도체를 계속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도록 할 수 있는 설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작은 팹리스 기능들이 그 엔비디아 같은 그런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거기 걸 쓰는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 분야에서 그 독자적인 시장을 찾기는 장기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도 요새 그쪽에서 좀 활로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TSMC가 기존에 파운더리로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주문을 받는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잘하니까 그거는 희망이 있죠. 근데 이제 TSMC 잘하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TSMC로 갈 고객이 우리한테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기술을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TSMC가 10년을 준비해가지고 삼성과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TSMC와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고객들이 돌아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런 기술들을 빨리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원장님은 사실 이런 이쪽에 이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평생 이렇게 좀 종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 기술 우리가 네.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말하자면 패키징 기술처럼 앞으로 조금 네. 많이 듣게 될 기술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칩넷 기반 이종 집적 기술이 네.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건 전 세계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래서 TSMC가 일본에다가 그 연구소를 일본 정부와 같이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세우고 일본 정부가 4조 원 중에서 2조 원을 낸 이유는 네. 너네들이 개발한 기술을 그 일본의 소부장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써서 만들어라. 일본도 지금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사실 이쪽 네. 소재 장비 쪽에 강점이 네, 있는데 그렇죠. 다른 데로 갈까봐. 그 TSMC가 차세대 네. 기술을 개발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우리가 그것도 해줄게. 다 우리 거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TSMC가 일본하고 연합을 하고 미국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기업들 갈 길이 엄청 머네요. 멀고 빨라야 사실 기업들만이 아니라 네. 뭐 저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 네. 회사에 있는 사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뉴스와 관련된 반도체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인력 양성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네. 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온갖 종류의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이런 기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술 연구를 해야죠. 네. 그래서 미국도 뭐 수십 조를 들여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를 새로 짓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인력이 양성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인력을 양성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먼저 돈이 좀 모여 있어야 사람도. 그렇죠. 네. 사실 인력이라는 거는 대우를 잘해주면 그 분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인력을 양성하는데 사람들이 부족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매력적인 분야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걸 매력적인 분야로 만드는 게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 주는 건 아니에요. 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특허 보상 제도를 잘해준다든지, 그 기업들이 좀 특허를 그 좋은 특허를 낸 엔지니어들한테 획기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강제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회사원이지만 준 재벌급으로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례가 몇 명만 나와도 이공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은 장학금 주는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다 했다고 그러면 TSMC 이길 기술이 발명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1등이 결국 이게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과 1등이 의대 가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한 명은 의대를 가더라도 하나는 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뭐 근데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보상 체계를 손보는 거를 국가가 하는 게 훨씬 더 인력 양성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안 줘도 올 거거든요. 좋다고 생각되면. 요즘 뭐 장학금 없어서 대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막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력 양성만 하고 이런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 사람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TSMC가 먼저 개발하면 끝인데.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긴박한 네. 현장에서 보시기엔 연구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긴박한 상황에 대한 좀 이렇게 진심이 담긴 그렇죠. 마음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러 사실 가지 여기 생각을 왔습니다. 아, 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봐주시는 분들이 좀 같이 이 문제 좀 고민하면서 교수님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또 앞으로 계속 반도체는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네, 또 여쭤볼 거 있으면 다시 좀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